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에 있었던 나사의 다트 미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네. 그 소행성 충돌 실험 말씀이시죠? 맞아요. 인류 최초로 우주선을 소행성에 직접 부딪혀서 궤도를 바꿔보려 했던 어마어마한 시도였잖아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성공은 성공인데 생각지도 못한 복잡한 결과들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트 미션, 목표했던 기준보다 훨씬 크게 성공했어요. 디모르포스라는 소행성 궤도를 바꾸는 데 성공했으니까요. 궤도 주기가 무려 32분이나 줄었죠. 와, 32분이나요? 대단하네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가 소행성 방어라는 게 정말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구나. 이걸 보여줬습니다. 오늘 그 복잡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보죠. 네, 좋습니다. 일단 목표 초과 달성이었다니 정말 대단한 성공이긴 한데 충돌 직후에 뭔가 좀 예상치 못한 게 보였다면서요. 그 이탈리아 소형 위성 라이시아 큐브가 찍은 사진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라이시아 큐브가 보내온 이미지를 보고 과학자들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충돌 때문에 무려 104개나 되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들이 우주로 그냥 튕겨져 나간 겁니다. 104개나요? 그냥 파편이 아니고요. 네, 어떤 건 크기가 3.6m짜리도 있었고요. 속도도 시속 100마일이 넘게 막 날아가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히 파편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고 또 강력했죠. 잠깐만요. 그럼 그 튕겨나간 바위들이 그냥 충돌 때문에 흩어진 게 아니다? 뭐 이런 건가요? 여기서부터 뭔가 좀 복잡해지는 느낌인데요. 운동량이 있잖아요. 그 물체가 움직이는 힘. 거기서 뭔가 놀라운 점이 발견됐다면서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튕겨나간 바위 104개만 합쳐도요. 다트 우주선 자체가 가진 운동량보다 무려 3배가 넘는 운동량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네, 3배요? 우주선보다 바위들이 더요? 네, 정말 충격적인 발견이었죠. 이게 뭐랄까, 총을 쏠 때 총알이 앞으로 나가는 힘도 있지만 그 반동으로 총이 뒤로 밀리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충돌 때문에 소행성 표면에서 막 뿜어져 나온 물질들의 반동 효과가 있었던 거죠. 이 반동 효과가 다트 우주선이 직접 밀어낸 힘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해서 궤도를 바꿨다. 이런 의미입니다. 와, 그러니까 우주선이 민 게 아니라 소행성 자체가 뱉어낸 파편들의 반동이 주된 역할을 했다니. 진짜 예상 밖인데요. 근데 이 바위들이 그냥 막 사방으로 퍼진 게 아니라면서요. 어떤 특정한 패턴 같은 걸 보였다는 점도 좀 흥미로운데요. 네, 그것도 참 놀라운 점입니다. 대부분 그냥 무작위로 흩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뚜렷하게 2개의 무리로 나뉘어서 퍼져나갔어요. 특히 한쪽 무리, 남쪽 군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분출된 물질의 한 70%가 몰려 있었죠. 아하, 70%나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바위들이 전달한 운동량의 방향이에요. 다트가 부딪힌 방향하고는 좀 다르게 주로 수직 방향, 그러니까 위아래 방향으로 힘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수직 방향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소행성을 그냥 앞으로 민 게 아니라 약간 옆으로도 밀었다는 거죠. 옆으로요? 네. 그래서 디모르포스의 공전 궤도면 자체가 최대 1도 정도 기울어지고 소행성이 좀 불안정하게 휘틀거리면서 회전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옆으로 밀기 효과는 처음 미션 계획할 때는 전혀 생각 못했던 변수였어요. 듣고 보니 결국 그 소행성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표면이 어떤 상태인지가 충돌 결과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군요. 자료에 나온 제시카 선샤인 교수님의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우주 당구 게임인데 공 상태를 모르면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예전에 딥 임팩트 미션 때는 그래도 비교적 좀 매끈한 해성 표면에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분출물이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퍼졌어요. 근데 달트는 좀 달랐죠. 단단한 안반이 아니라 자갈이나 돌멩이들이 그냥 설렁설렁 뭉쳐있는 그런 루블 파일 형태의 소행성이었던 거예요. 루블 파일이요? 네, 그러다 보니 훨씬 더 복잡하고 불규칙한 파편 패턴이 나온 거죠. 소행성 내부 구조나 표면의 바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열쇠가 된 셈입니다. 단순히 그냥 힘으로 밀면 된다. 이런 계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자, 그럼 오늘 달트 미션 분석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 건
지구로 오는 소행성을 막는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문제다. 이런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소행성 표면이 어떨지 미리 좀 정확히 알아야 하고 또 충돌할 때 생기는 그 강력한 반동 효과도 정밀하게 계산해야 하고요. 심지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소행성이 밀려나거나 회전의 가능성까지 다 고려해야 하는 거죠. 고려할 게 정말 많네요. 네, 다행히 2026년에는 유럽 우주국의 헤라 탐사선이 디모르포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가서 이제 충돌 후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조사할 텐데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소행성 방어 전략을 훨씬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을 겁니다. 아, 헤라 미션이 또 중요한 정보를 주겠군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또 비교적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했던 다트 미션조차 이렇게 많은 예상 밖의 변수를 보여줬습니다. 만약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표면 상태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다가온다면 과연 우리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